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죠. 완커가 채권 상환 연장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맞았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네요. 완커가 디폴트 위기라는데 우선 완커가 어느 정도 큰 회사입니까? 완커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건설사입니다. 최대. 네, 뭐 본사는 그 중국 광동성 심천에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선전이라고 얘기하죠. 네. 2021년도에는 그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60위까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얼마 전까지는 계속 들어왔던 헝다, 이구이엔과 예. 같이 중국의 3대 부동산 건설사로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네네. 규모는 뭐 상당합니다. 네. 다만 이 완커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최대 주주가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는 국유기업이라는 겁니다. 국유기업이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많은 사람들은 예. 완커의 어떤 디폴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대마불살 텐데 이걸 과연 디폴트가 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나왔던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더불어서 이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가 디폴트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채무 연장을 해주지 않고요. 예. 또 강력한 어떤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새로운 어떤 지뢰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이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채권 상환 연장에 실패했는데 뭐 이제 임박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폴트가? 사실은 15일 날 이미 그 상황이 결정이 됐습니다. 2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0억 정도 될 겁니다. 4,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채부 상환을 요구했는데 완커가 그걸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고 18일 날 또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 규모가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큰데요. 예. 네, 한 37억 위안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돈도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네.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채권자들은 완커의 그 어떤 경영 능력 그리고 재무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완커가 국유 대기업의 대규모 은행의 어떤 자본 그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경영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이 좋으면은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 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판매도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정부 정책은 시장에 맡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기업이 예.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지금 완커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최대 주주가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선전 메트로라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라는 건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왜 네. 선전 메트로는 이렇게 큰 회사의 채권 상환 연장에 지금 반대한다면서요? 왜 네. 그럴까요, 이게? 선전 매크로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전 매크로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27%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약 300억 이상의 그 돈을 완커에다가 지불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어떤 재무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하고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건 시장 결국은 친화적인 정책. 네. 능력이 없거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놓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점 매크로가 바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네. 재무적인 어떤 채무 상환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요. 네. 아마 18일 날 있을 그 재무 상환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참고로요. 예. 중국은 이게 선전 메트로가 사실 지하철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하철 공사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하철 공사가 상당 부분의 도시 개발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건설업 그리고 대부업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선전에서 그런데 그 선전 매크로도 지금 재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디폴트가 날 것 같은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미 헝다 아까 말씀해 주신 비구이안 다들 이제 파산하거나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완커가 만약 이렇게 해서 디폴트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부동산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뭐 한 세 가지 시장에서 이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예.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상황이 더 안 좋을 겁니다. 더 안 좋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떨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급도 되지 않고 판매도 예. 되지 않고 그리고 각종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부의 지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증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증시는 아마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증시의 영향력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또 외환 부분도 있는데요. 예. 외환에 있어서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비구이엔이라든지 헝다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환 간의 관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완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큼의 그런 규모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을 향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조기 수습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 문제를 민영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증시는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외환 시장까지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참 문제인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줄곧 이게 부진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뭐 정부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그런 시장을 부추긴다거나 띄운다거나 부양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예. 그걸 이제 강심제라고 보통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강심제요? 예, 네. 강심제를 놓는다. 그래서 네.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은 전기 충격도 강하고 약도 먹이고 해왔던 것이 과거 중국 정부였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영유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전기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건축 자재라든지 해가지고선 이 부동산업을 키우게 되면은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 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7년과 2010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재정 위기 때도 네. 부동산 진흥 그리고 어떤 경기 진작을 통해 가지고선 상당히 재미를 봤던 것이 중국 정부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마치 밑이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유동성 함정에 그 빠진 정도예요? 상황입니다. 네. 특히 21년서부터 지금까지 예. 부동산은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예. 공급도 하고 있지 않고 공급도 안 늘어나. 사겠다는 사람도 수요도요. 없고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예.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유기업의 예. 한 7대, 8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해왔던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자를 갚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를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은행 자체도 이런 부실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어떤 채무 상환이라든지 재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어떨 것인가라는 네. 우려가 가장 큽니다. 다만 네. 예. 지금의 이 상황이 과거의 일본하고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왔다라는 상황은 비슷한데요. 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와 달리 네. 정부가 언제든지 나서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규제도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시장에서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2001년서부터 2005년도까지는 부동산업이 이러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네요. 고름은 더 깊어지고 네. 상처는 더 깊이 악성화될 것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 수요 다 준다면 그게 자체가 소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11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낮은 수준에 떨어졌다는데 네. 이게 결국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니까 중국 소비도 이렇게 깔아앉아서 좀 살아나지 않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국 GDP의 25%에서 3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여력, 그러니까 소득을 보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예. 대부분 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 축적된 경우인데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2001년서부터 25년도까지는 계속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예.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소비 진작도 되지 않고 네. 또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2023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끊임없는 그 부동산 정책을 내왔습니다. 뭐 네.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 정책을 푼다 그러면은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놓고서 그랬는데 스스로가 그 법을 훼손하면서 다시 예.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끝이 어딘가도 알 수 없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 모든 전반이. 사람들은 다 뭘 기다리냐면 예.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통한 정책이 나오기만을 경기 기다립니다. 부양 그래서 기다린다. 주기를 보게 되면 예. 부양 정책이 나오면 증시도 오르고 예. 경기도 좀 살아나는 듯 싶다가 한 달도 못 갑니다. 예. 다시 내려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도 잠깐 예. 중국 증시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예. 추세거든요. 왜? 네. 10월에 경제 공작 회의를 했고 3월 달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1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경제 공작 회의를 네. 지난 10일하고 11일 했잖아요. 네, 이틀간 이게 이제-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올 한 해의 경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 지방 정부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각 성별로, 각 도시별로 이미 경제공작회의를 했고 네. 거기서 추려진 보고서가 중앙에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이 갖는 양호에서의 성장 목표치, 보통 네. 뭐 5%, 3%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5%쯤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슨 부양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게 또 시장의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양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어떤 신호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대략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은 예. 정부가 재정을 풀겠다라는 재정을 거가 있고 이거 풀겠다. 모든 문제는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시장에 것이고요. 맡기겠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 소비 진작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2024년도,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구 환신이라 그래가지고서 네. 물건 사면은 새로운 걸로 바꾸면. 예,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했는데 예. 이거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구환신이라는 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에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과연 약발이 받을까? 이만큼 썼을 만큼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약발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혹시
주택 관련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한 게 없었죠. 뚜렷한 게 없습니다. 뭐 공급을 이제 뭐 제한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판매,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것을 판매하도록 하는 잔여 판매를 촉진시키겠다라고 잔여 판매. 얘기했는데 예.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일반 소비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37만 정도의 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오, 그렇게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37만 굉장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중국에는 이러한 빈 단지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예. 과열에 의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진 것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맞닥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